2019년 8월 9일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8월 27일 검찰은 조 후보의 자택을 포함해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윤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 후보 가족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때문이라면서 수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부부 일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 하면 되느냐고.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6일 밤 검찰은 조 후보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용된 혐의는 당초 수사 명분인 사모펀드 비리가 아닌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였습니다. 이러한 기소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기소 이틀 전인 9월 4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 총장은 자신은 조 후보의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면서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년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 찍어주거든요. 그 1년 번호가 다른데 직인이 찍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혔네. 최 총장은 당시 교비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최 총장은 2020년 12월 조카와의 통화에서 당시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은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더욱이 최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에 이례적으로 수사 총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를 만났다고 말해 검찰의 회유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차장. 그분은 내가 봤습니다. 그분은 그래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고생하시겠습니다. 근데 물론 총장님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라 저한테.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검사는 취재진의 여러 차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반론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되거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핵심이었던 사모펀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법학 교수 34명은 이 사건은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불교계와 천주교계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